원달러 환율이 진짜 폭등입니다. 자고 나면 연고점이에요. 자고만 일어나면 연고점, 자고만 일어나면 연고점. 실질적으로 1388원까지 역외 선물 시장에서는 올라갔습니다. 이게 역외 선물 시장에서 1388원이 됐다는 것, 연고점이 됐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시장에는요 위기감이, 아니 위기에 대한 공포감이 점점 커진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1388이라는 숫자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2022년 10월 25일에 1442.2원을 기록한 적이 있거든요. 이때가 미국이 통화를 긴축할 때예요. 쉽게 말하면 금리를 계속 올릴 때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2009년 지금 1570.3을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 세계 금융위기는 심각했었죠. 여기다가 IMF 외환위기, 1997년이죠. 12월 23일에 1962원을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외에는요, 지금 4월 15일 현재 1384원이 고점입니다. 여기에 4원이 더 올라서 1388원이 됐다는 것은요, 지금 위기 때 나타나는 증상이 지금 우리 외환시장에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요, 시장에서는요 굉장한 위기감을 지금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진짜 좋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국내의 위기보다는, 저는 국내의 위기도 있다고 생각해요. 국외의 위기가 지금은 더 크게 작동을 해서 지금 시장을 강타했다, 이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말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면서 중동의 위기가 점점 커지잖아요. 중동의 위기감이 커지면 많은 사람들은 안전자산을 택합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금이나 달러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를 마구마구 사들이는 거죠.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면요, 금을 들고 가든가 아니면 달러를 들고 가면 어디라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을 선호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환율이 폭등한다는 뜻이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원화 가지고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른 나라 갔을 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달러나 금은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자산이라고 하는데 그 안전자산을 지금 많이 가져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니까 아무래도 달러의 가치는 점점 높아지고요. 실질적으로 달러의 가치는요, 지금 달러 인덱스를 보면 근래 들어 최고치입니다. 4월 15일에 106.21을 기록했거든요. 이건 말입니다. 2023년 10월 3일에 106.72 이후에 최고치고요. 2022년 9월 27일에 114.11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달러의 강세가 계속된다는 뜻이잖아요. 달러의 강세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작동을 하지만요, 핵심적인 것은요, 저는 달러에 대한 어떤 위험 회피, 전쟁에 대한 위험 회피로 달러를 많이 사기 때문에 강세가 된다,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다가 6개 통화 대비해서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주는 달러 인덱스, 이 달러 인덱스가 말입니다, 저는 올라가는 것. 그러면 6개 통화의 어떤 가치는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상대적으로. 실질적으로 유로화 같은 경우는 유럽 중앙은행에서요, 금리를 6월에는 인하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는 올라가죠. 스위스 프랑은 이미 내렸고요.
6개 통화라는 게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캐나다 달러, 스웨덴의 크로나, 스위스의 프랑이거든요. 이게 6개 통화거든요. 그중에 프랑은 이미 내렸습니다. 그럼 유로화도 내린대요. 유로화는 전체 6개 통화 중에 비중이 가장 높아요. 거기서 내린다면 달러 인덱스는 더 올라갑니다. 가치는 더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환율은 지금도 더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높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것,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시장에 대한 위기, 그 공포감이 당연히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에다가 국내적으로도요. 지금 경제 상황 좋지 않습니다. 총선에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참패했잖아요. 여당이 참패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 계속 이루어져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슈퍼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뭐 말 안 들으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마음대로 통과시켜서 제어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대통령 위에 대통령이 됐다는 그런 의미의 슈퍼 대통령,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 옴짝달싹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3년이나 아직 남았는데 지금 옴짝달싹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오면 과연 말입니다. 우리 경제가 좋아질까요? 국가를 운영하는 주체가 여당이고 정부인데 행정부인데 행정부의 어떤 정책 자체가 계속 현장에 잘 안 먹힌다 그러면 그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최악의 상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원달러 환율은 지금이 끝이 아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4월은 배당의 계절입니다. 아마 이번 주가 배당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요. 또 배당을 받은 외국인들이나 혹은 한국인들 중에는 달러를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사겠죠. 그렇게 사서 본사로 또 달러를 보내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원달러 환율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현재까지의 어떤 전망입니다. 물론 환율이라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뭐 수백만 가지, 수천만 가지 될 거예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이야기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은 저는 쉽지 않고 또 상황은 굉장히 위험스럽다. 그렇게 봅니다. 심리가 무너지면 이게 위험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거든요.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 장기간 머문다 그러면요. 심리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심리가 무너지는 게 결국 말입니다. 최악의 상태가 오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본다는 뜻이에요. 물론 지금 정부는 돈을 쏟아 부을 거예요.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작년 4분기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말입니다. 거의 2년 동안 달러를 계속 풀었거든요. 한국은행이. 보시는 것처럼 가장 많이 풀었을 때가 2022년 3분기에 175억 4,300만 달러를 푼 적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전체 푼 금액이 714억 8,700만 달러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풀어 제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4분기에 19억 8,900만 원 정도를 사들였습니다. 19억 8,900만 달러를요. 그런데 지금 2024년 1분기에는 결국은요. 환율이 계속 올라가니까 한국은행이 시장에 개입을 해서 지금 막고자 하는 것 저는 느껴진다고 봅니다. 당연히 저는 개입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지금 그만큼 말입니다. 개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2021년 3분기부터 시작해서 달러를 푼 것을 생각하면 714억 8,700만 달러가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돈을 푼다? 외환 보유액을 푼다? 이것은요.
경제적 심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요. 이것이 외환 위기로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외환 보유고가 4,100억 달러가 넘으니까 문제 없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심리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와장창 돈을 빼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위기는요 순식간에 저는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저는 어쩌면요 위기의 한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이 4월이 어떻게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저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방안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환율이 1,400원대를 지금 찍을 것 같으니까 그에 대한 위험성이 그만큼 커진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지금 살얼음판이다. 그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